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로 플랜티어학원에서 토익 스피킹을 강의하고 있는 이혜진입니다. 자, 역시나 요번에 제가 이제 11월 첫째 주에 가서 토익 스피킹 시험을 보았습니다. 이 토익 스피킹 이 토요일 날 제가 시험을 볼 때 10시 반 시험과 11시 반 시험이 있었는데 제가 본 시험은 바로 10시 반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0시 반에 대해서 시험 난이도는 어땠는지 그래서 총평 살짝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파트별로 우리가 주의해서 써야 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살짝 정리해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실 때 어떤 식으로 좀 답변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핵심 표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시 반 시험은 전체적으로 어땠냐면요. 그게 어렵다고 느끼시진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학원을 다니시면서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이제 출간된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셨다면 기존에 많이 보았었던 그런 문제 유형이었긴 하나 파트 3라든지 파트 4의 경우는 약간 우리가 이제 발음하는 데 있어서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난이도가 약간 어려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별표 5개 중에서 별표 3개를 주겠습니다. 난이도는 그래서 약간 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3 같은 경우는 왜 어렵냐? 자, 피트니스 센터는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들 뭐 기존에 뭐 교재를 갖고 공부하셨거나 아니면 학원을 다니셨거나 아니면 저의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라면 피트니스 센터는 우리가 주구장창 풀었었던 문제 유형인데요. 이 길이가 길어졌다고 제가 항상 저희 수강하는 학생들에게도 말씀을 드려요. 그냥 단순히 하나의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질문이 섞여서 나오거나 아니면 하나의 문제이긴 한데 조금 길게 느껴져서 바로 이제 직독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 못 하시는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의 난이도였고요. 그리고 또한 이 6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 가장 고려하는 사항이 뭐야?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3개 중에서 선택을 해서 답변을 하는 케이스인데요. 이 3개의 그 선택 사항들이 점점점 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 좀 다양해진다는 게 이제 문제점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준비해 왔었던 그러한 선택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다들 갖고는 계시지만 약간 거기서 조금 변형되거나 그러면은 이 시험 보러 갔을 때 당황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우리가 만약에 이 3가지 초이스 중에서 답변할 만한 게 없다 했을 때 준비해 갈 수 있는 무슨 그러한 나름대로의 만능 답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요령들은 사실은 학원에서 알려드리는 요령이고 기존에 이제 파는 그러한 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구입한 교재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파트 3 말고 파트 4 같은 경우는 어떤 사항이 어려웠었냐면요. 파트 4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오는 스케줄형이긴 한데 거기서 조금 더 변형된 거죠. 그래서 이제 타임라인이라든지 마일스톤과 관련된 거. 일반 기존 스케줄은 우리가 이제 시간대별로 하루의 일정에서 시간대별로 우리가 설명을 해나가는 거였다 하면 요번 10시 반 시험 같은 경우는 디셈버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무슨 프로그램이고 노벰버에는 무슨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월과 날짜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 날짜를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서수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1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1이라고 December 1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December 1st, December 2nd 하면서 서수로 읽어냈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서수로 표현하는 것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연습이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파트 4 같은 경우는 도표 전체적으로 어려웠다고 하기보다는요. 서술을 읽어내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답변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웠을 거라고 제가 이제 미리 짐작을 했어요. 시험을 보면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제가 전체적인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파트 1부터 파트 6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나왔으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유의해서 공부를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같이 파트 1부터 차분하게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의 경우는 토익 스피킹이 아직 유형들이 이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파트 1 같은 경우는 이제 2문제가 제시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45초의 준비 시간과 45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지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어떤 것들이 나오냐? 바로 어나운스먼이 2가지다 제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퀘스천 넘버 1의 경우는요. 어나운스먼트 같은 경우는요.
행사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행사 안내문이기 때문에 일단은 웰커밍 하거나 good evening 하거나 그래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시작이 good evening everyone 하면서 시작하는 문장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와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들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coming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유창하게 자연스럽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주의해서 써야 되는 몇 가지 발음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저와 같이 하나하나씩 짚어나가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요. pastry라는 단어인데 잘못 발음하면 한국에서 pastry와 관련된 pastry라고 발음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직장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께서는 그냥 pastry라고 읽는데 pastry라고 읽으면 못 알아들을 확률이 많으니까 pastry 그래서 A 발음을 해주셔야 돼서 pastry 그리고 award라는 발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award 강세까지 살려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ceremony 그래서 pastry award ceremony 하면서 여러분께서 한숨에 읽어야 되는 이런 구의 형태 꼭 한숨에 읽는 연습 준비 시간 45초 동안 하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유격과 관련된 것들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누누이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인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문을 읽을 때 소유격이라든지 이제 복수 형태가 나오면 그냥 restaurant 하고 뒤에까지 발음을 안 하셔서 이게 소유격인지 복수 형태인지 단수 형태인지 이거를 명확하지 않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유격이나 복수 형태일 때는 꼭 끝까지 발음을 하셔서 restaurants 그리고 또 단어가 무엇이 나오냐면 ears 하면서 억지로 살짝 소리를 끌어내어야지만 여러분들 녹음이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발음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녹음해서 들어보시면 항상 녹음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끝부분이. 그래서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소유격이라든지 이런 발음에 있어서는 꼭 본인들의 전화기에 내가 제대로 끝까지 발음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를 녹음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래서 확인을 하는 그 과정을 꼭 지켜나가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된 지문을 연습을 해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restaurant, ears 이런 것들 끝까지 발음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diverse 그리고 groups 그래서 스스 발음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participants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한숨에 읽어내시고 그리고 세 가지를 덩어리라 생각하시고 한숨에 읽어나갔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diverse groups of participants 다시 한번요. diverse groups of participants 하면서 이렇게 해서 발음을 계속 해나가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것들 또한 45초 준비 시간에 그냥 한 번만 읽어보지 마시고요. 꼭 3번 정도는 그러니까 단어별로 발음을 다 해보시고 그리고 한번 묶어서 내가 자연스럽게 그 발음들을 다 이끌어내는지 안 내는지 입 밖으로 연습을 하시면서 귀로 꼭 확인하시는 과정이 바로 이 준비 시간 45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2가지의 단어를 써놨어요. 여기서는 이제 레스토랑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단어가 chef라고 나와야 돼요. chef. 근데 많은 학생들이 잘못 실수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chief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chef와 chief는 분명히 의미도 틀리고요. 생긴 꼴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알지만 순간적으로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이 영어 단어들이 눈에 이제 충분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그래서 지문 읽기 45초를 하실 때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꼼꼼하게 하나씩 정확하게 보아가면서 입으로 연습해가면서 준비를 해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chefs 이때 s 있으니까 chefs라고 읽어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어로는요. 이제 우리가 north, east, south 이러한 것들 동서남북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한 단어는 연습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northern이라는 거 그래서 southern, eastern, western 하면서 튼 발음으로 이어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northern 요 발음을 연습을 했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문 읽기 연습하실 때요. 물론 이게 안내문이다. 그리고 이게 방송 지문이다.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지문들 안에서 핵심 단어들을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씩 발음을 해보고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익혀나가셔야지만 돼요. 지문이 교재에 제시가 됐을 때 여러분들 그냥 의미 없이 지문이 제시가 된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지문에서 쓰이는 핵심 단어들은 기출되었었던 단어들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읽는 연습도 중요하긴 하지만
단어들별로 여러분들께서 안 되는 발음이라든지 어려운 발음들은 분명히 숙지하셨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억양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들어간다면 모든 지문에는 나열 구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열 구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강세도 살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강세뿐만 아니라 인토네이션도 살리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 Central America, America, America 할 때 America, 강세 살리면 America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수업하면서도 느끼지만 America 하면서 말꼬리를 올리듯이 강세를 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열 구문이 나왔을 때도 역시나 바로 쉼표 바로 앞에 있는 단어에 강세를 살림으로써 음이 올라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식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지만 돼요. 자, 그래서 읽어보면 Central America, East Asia, Northern Europe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Central America, East Asia, and Northern Europe. 자, 그래서 이러한 나열 구문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라든지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꼭 여러 번 발음이라든지 그리고 강세라든지 인토네이션 꼼꼼하게 챙겨서 연습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문도 안내문이라고 어나운스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 어나운스먼은요. 바로 이제 zoo. 그래서 우리가 동물원에서 어나운스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역시나 우리가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환영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 문장의 시작에 Welcome to 바라라라라 Zoo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Welcome to 그래서 강세 살려 그냥 Welcome to 이렇게 읽지 말고요. 정말 내가 웰컴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읽어내셔야지만 여러분 점수가 10점이라도 더 올라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Welcome to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제가 또 요번에 시험을 보면서 느꼈지만 지문은 짧았고요. 단어도 그다지 어려운 건 없었는데 하나 지금 보시는 거 제가 노란색으로 아예 처리를 해놨죠. 그래서 if you haven't done so already 자, 이 표현입니다. 이거를 저도 여러 번 연습했었어야지만 돼요. 왜냐면 이게 자주 나오는 그러한 구문이 아니기 때문에 입에 익숙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또한 if you don't 그러니까 약간 전치사라든지 뭐 접속사라든지 그 앞에서 끈얼그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실수했을 부분들이 if you haven't done so already 이런 식으로 잠깐 쉬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지문의 경우는 여러분께서 한숨에 읽어냈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if you haven't done so already 그래서 haven't done 그래서 t 발음 살짝 뱉으시고 그래서 if you haven't done so already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 짚어냈었어야지만 답변 45초 하실 때 실수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단어는 역시 짧은 지문이었고 그리고 쉬운 거였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건 없었는데 아프리카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 이제 인터넷을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프리카 TV 아시죠? 아프리카 TV. 자, 아프리카라고 읽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때는 아프리카. 근데 여기는 N이 있죠. 끝에 단어. 그래서 아프리카에다가 N 발음까지 해서 African 이라고 말씀해 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어 보시면요. Simons 하고요. Street이라고 해서 SS가 바로 나오죠, 여러분들. 이럴 때는 Simons Street 연결해서 읽으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끊어 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작하는 단어의 끝에 있는 철자와 뒤에 나오는 단어의 시작하는 철자가 똑같을 경우 그럴 때는 한 번만 발음하시고요. 장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Simon's Street 이렇게 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Simon's Street Zoo 그냥 주 하시면 안 돼요. 제2 발음이 아니라 z.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성대도 울리고요. 여기 입이 떨림이 있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zoo. 그래서 Simon's Street Zoo라고 읽어주시고요. F 발음이죠. 여러분들 fantastic 강세까지 살려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 단어는 제가 항상 강조해요. 매번 수업할 때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EX 발음이에요. EX 발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이그라고 발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X라고 발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example.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할 때는 example 그 발음을 하거든요. 그리고 executive 이런 것도 그 발음을 해요. exercise 할 때는 x라는 발음을 하죠. 자, 단어 두 개를 제시했는데요. 지금
품사는 틀리지만 여러분들 의미가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생긴 꼴도 비슷해요. 하나는 TIO인이 붙은 거고 하나는 안 붙은 건데 이래서 그러니까 품사가 틀린데 하나는 동사 형태고 하나는 명사 형태예요. 자, 이럴 때 이 두 단어가 똑같이 이그 발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발음이 틀려요, 여러분들. 그래서 동사 형태는 exhibit. 그래서 그 발음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명사 형태는 exhibition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지 여러분 시험 보러 갔을 때 순간적으로 읽을 때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EX 발음 중요하니까 꼭 정리하고 넘어가시고 저도 꼭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계속 실수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앉은 자리에서 지금 보시면서 지금 내가 이해하고 지금 연습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살짝 바지시킨 다음에 100번 하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듯 지금 강세 같은 경우도 elephant 같은 경우 보면요. elephant. 그리고 나열 구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복수 형태로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발음 이런 것들도 유의해서 끝까지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강세를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드리는 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모나리자 모나리자 자 이러한 것들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절별로 음을 넣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귀에 익숙한 것에 정답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제가 항상 그렇게 해서 팁을 드리는데요. elephant도 마찬가지예요. elephant 해보세요. 뒤에 두 가지는 조금 뭔가가 이상한 듯합니다. 그럼 첫 번째가 무조건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동안 썼었던 영어들에 대해서 들었었던 영어들에 대해서 귀와 머리가 이미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음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음을 타면서 소리를 내가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억을 이렇게 뒤집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elephant. 뭐가 맞을까? 뭐가 귀에 더 익숙한가를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첫 번째 elephant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준비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지 답변 시간에 이런 것들 찾아내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monkeys도 마찬가지로 음절이 두 개 있으니까 monkeys 뭐가 익숙해요? monkeys가 익숙하죠. 그래서 monkeys 하고 올리시는 거고요. 그리고 lions는 음절이 하나니까 그러니까 lions 하면서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elephant, monkeys, and lions 이렇게 해서 쉼표에서는 정확히 한 박자씩 쉬셔야 돼요. 이거를 또 elephant, monkeys, and lions 이렇게 해서 읽으시면은 전달력도 떨어지고요. 유창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쉼표에서는 정확하게 한 박자씩 꼭 쉬어주는 연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part 1. 꾸준히 많이 읽어보시되 어떻게 읽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주구장창 책 읽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진짜 어나운스먼을 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좀 더 자연스럽고 그리고 맥락에 맞춰서 끊어 말하기죠. 그 맥락에 맞춰서 정확하게 읽어나가는 연습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2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